그러면 이쯤에서 제가 어려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코 성형에 대해서 정답이 없는 것은 많지만 우선 코를 높이실 때 어떤 재료를 쓰는지 궁금합니다. 각 교수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본적으로는 자기 재료가 제일 좋죠. 그래서 코를 꼭 많이 높이거나 아니면은 기둥을 충분히 세워서 코가 높아지는 경우에는 저는 가능하면 자기 연골이나 아니면 자기 근막 등 본인 몸에서 수술방에서 바로 나올 수 있는 재료 가지고 모양을 잡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요. 근데 한국 사람들 많이 낮은 코는 이제 맞아요. 어떻게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럴 때는 저는 뭐 여러 저를 써봤지만 최근에는 실리콘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실리콘이 제 생각에는 좋은 재료 같거든요. 문제도 거의 안 일으키는 것 같고요. 조금 대신에 이제 수술 과정에서 노하우도 있어야 되고 꼼꼼하게 다듬어서 쓰면은 실리콘 좋은 재료 같습니다. 저는 일단은 환자분에게 원하시는 재료가 있는지 먼저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재료에 대해서 이제 장단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가능하면 이제 환자분들이 직접 본인이 재료를 선택하도록 합니다. 저는 재수술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고어텍스 계열 재료를 선호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사실 성형은 코 모양의 정답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술한 티가 나는 걸 조금 싫어하는 편이어서 저 사람 코가 모양이 원래 저랬구나 하는 모양을 선호하다 보니까 이제 고어텍스 계열을 선호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환자가 자가 조직을 원하면 근막이나 또는 갈비뼈에 붙어있는 연골 이런 거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환자분이 뭐 자연스러운 코를 원한다 그러면은 저도 고텍스를 선호합니다. 역시나 의견이 많네요. 저도 이제 환자가 많이 높이게 원하면 실리콘, 그리고 자연스러운 콧등이나 아니면 코 시작점만 약간 올리기를 원하시면 자가연골이나 근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재료가 이제 이상적인 재료는 없고 본 그 물질들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수술 전에 환자 의사가 충분히 상의하고 결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거. 재료는 죄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좋은 말씀입니다. 또 하나, 코 성형하실 때 코끝을 절개하는 경우가 있고 절개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다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절개하는 거를 선호하고요. 코를 여기를 절개하는 거거든요. 절개해서 충분히 시야를 확보하고 수술하는 것을 선호를 합니다. 저는 그냥 단순하게 융비술을 이제 원하는 경우에는 코 안으로 접근해서 하는 걸 선호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환자분들이 뭐 외비의 변형이 심하다든지 아니면 코끝에 대한 이제 복잡한 술식 같은 게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절개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워낙에 다 말씀을 해주셔서 네, 저도 예, 똑같습니다. 예. 결국은 얼마나 정확하게 수술하고 흉터를 최소화하는 게 문제인 것 같네요. 병원에 광고할 때 우리는 비절개로 합니다 이런 거 광고하는데 맞아. 꼭 어느 게 맞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죠. 동의하시나요? 네. 흉터는 크게 문제는 네, 되지 문제가 않습니다.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없고요. 네, 네, 흉터는 거의 남지 않고요. 그리고 저는 보면은 결국은 두 가지 방법 다 수술을 할 수 있으면은 네, 맞아요. 의사가 아니면 환자하고 상의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고 한 가지만 고집하는 거는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도 동의합니다. 네. 자, 이제 수술을 마쳤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수술 후 치료인데요. 수술 후 어떠한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글쎄요, 환자분들이 수술 후에 가장 많이 묻는 게 뭐 가려야 될 음식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제일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뭐 수술 후에 특히 가려야 될 음식은 없고요. 다 잘 드시면 되고 다만 이제 술, 담배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 후에 한 달 정도는 좀 삼가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부종이 심한 경우에는 이제 저는 좀 이렇게 많이 움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환자 중에 갈비 뜯거나 뭐 껌 씹거나 이런 거 물어보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그럼 어떻게 얘기하세요, 교수님? 저는 글쎄요, 선생님 어떻게 얘기하신가요? 이게 아직 이게 정확한 의견은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너무 많이 씹으면 얼굴이 움직여서 당겨질까 봐 저는 조금 주의하라고 얘기를 하기는 합니다. 교수님은 어떠세요? 저는 그 주의는 잘 안 줬던 것 같은데 제가 주의 주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우리 절골하거나 조금 큰 수술 크게 하고 나면은 멍드는 거 맞아요. 그거 꼭 모자 쓰고 다니고 선블럭 바르고 부종도 그렇고 자외선 쬐면은 까맣게 오래 갈 수 있다고 그 정도 주의사항 주고 껌 씹으면 아프죠. 처음에는 안 씹을 것 같은데요. 저만 물어보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왠지 이렇게 많이 움직이면 좀 영향을 줄 것 같아서 그렇게 설명을 하기는 합니다. 네, 네, 또 많이 물어보는 게 이제 운동 언제 해도 되느냐 맞아요. 운동 네, 그런 얘기하죠. 거 물어보죠. 네. 그러니까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환자들이 자꾸 이제 수술하면 가만히 안정하려고 그러는데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저는 빨리 일상생활로 복귀하라고 그러거든요. 움직여야 일단 부종도 빠지기 때문에 복귀하는데 대신 이렇게 막 그런 뛰거나 뭐 테니스 같은 많이 움직이는 거는 이제 왜냐하면 보형물 같은 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한 2, 3주 정도는 주의하라 그러고요. 또 절골술, 뼈를 부러뜨린 경우에는 이제 과격한 운동, 예를 들어서 농구, 부딪힐 수 있는 거 이런 운동은 한 2달 정도 주의를 시키는 편입니다. 코 성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시간이 금방 가네요. 밤새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들께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비인후과에서 코 성형 수술 받으면서 예쁘지만 않고 예쁘기도 하지만은 좋은 코를 만드는 게 우리가 목표고요. 저는 그런 수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수술하기 전에 코안을 한번 꼭 들여다보라 이렇게 맞아요. 말하고 코안은 꼭 싶은데, 봐야죠. 예, 네. 그래서 코 성형할 계획이라면은 수술하기 전에 이비인후과에 가서 한 번 정도는 기능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보는 네, 게 진짜 좋을 것 자기 같습니다. 코 속은 거의 평생 못 보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도 같은 맥락인데 이제 이비인후과 의사가 겉에 코뿐만 아니라 코 안을 가장 많이 보는 의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 성형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비인후과 의사 방문해서 평가받고 또 수술받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가 코 전문이니까 잘 치료해서 이쁘고 멋진 코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 성형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 배정호, 최지윤, 정용기 교수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대한이비인후과학회와 대한안면성형재원학회에서 공동으로 주관한 기코목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